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어떤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이분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혹시 영장 집행 전에 먼저 출석하시거나 출석 조율하실 입장은 없으신지?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적법 절차라 하면 공수처 이외의 기관의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수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에 따르면 현재 체포영장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따로 법적 대응이나 하실 계획이나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 상당 기간 영장 항고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응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수처가 집행을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변호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영장에 이제 그 윤 대통령께 내란 수괴로 적혀 있다고는 이제 공수처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헌 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영장 발부 뒤에 뭐 입장 전달하시거나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이 대통령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서류나든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맞는 절차에는 모두 우리가 응할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든 증인 신청이든. 다만 법에 어긋나거나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 변호인과 대통령의 주장은 충분히 알겠으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병 확보라든지 다음 절차를 준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법대로 대응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에 응하는 게 정당한 법 절차 아닌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되고 절차,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불법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대응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뭐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는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공수처 쪽에 변호인 선임계나 이런 건 앞으로 내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좀 변호인단이 아직 덜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추가되신 분들이 있으신지 지금 완성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요? 완성은 아니고 거의 이제 구성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계속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뭐 완성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적으로 위법한 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권한 없는 기관,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법원에.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된 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발부가 됐잖아요. 영장 발부가 된 건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또 전략 미스라는 판단은 안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 원수이고 행정 수반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장 발부로서 수사권 하나 인정한다고 대통령처럼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이런 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그 기소하면서 이제 막 자료를 냈잖아요. 거기는 나오는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김용현 피고인보다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공소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들의 나열이고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정당한 수사기관의 수사라는 건 경찰 수사와 특검 수사 정도를 염두에 두신 건지 어떤 걸 염두에 두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미리 어느 수사기관을 예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는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거기에는 대통령으로서 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위법 사항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절차도 정당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수사 권한 가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겠죠. 내부에서 검토 안 해보셨어요? 내부에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가 그것을 뭐 수사기관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우리는 대응할 뿐입니다. 예전에 헌법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형사 절차 응하겠다고 하신 바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진행은 어느 정도로 의미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행이 아니고 이 계엄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의 소추인과 피소추인 간의 어떤 진실을 위한 그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안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형사 사건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체포영장 자초했다는 지적이요. 그것은 이제 외형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검찰이 소환하면은 나가시고 아니, 지금 어디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죄와 상관없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법정에서 나중에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시면 되는 거고 영장이 발부된 데에 대해서 확보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아까 헌재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이것 역시 헌재 이제 수사기관 기록이 요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헌재에서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하면 수사 기록은 헌재에 송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SNS로 무한항공 관련해서 의견 냈는데 이와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의견 직접 내시고 있다고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내실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준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론이 시작되면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셔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언제쯤 뭐 개벽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것은 이제 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진행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뭐 한 번 아니라 뭐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입니다. 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헌법절차에 의해서 경호하겠다 이런 입장 내는데 대통령님 생각에 지금 체포영장이 위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호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모든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적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데 지금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내로남 부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 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다,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수사권이 있다,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 자기도 수사권이 있다, 이게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 법이, 사법체계가 근간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퇴임하시면서 힘 있는 자들이 사소한 절차와 증거 획득 과정이 문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것과 다르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검찰총장 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무슨 다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부지법에 대해서 아까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세한 구체적인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설명이랑 중앙호 혹시 청구됐다면 이게 기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공수처의 1심 재판 관할이 공수처법상 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 관련해서 영장 청구하고 기소된 것이 다 중앙지방법원에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법에도 관할이 여기에 있고,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된 것도 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대통령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수사상. 그렇기 때문에 영장 쇼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렇다고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기각됐을 것이다 고 예상하느냐,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상태에서 중복 소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소환해놨는데 중간에 경찰이 소환을 해냈고, 그럼 어느 기관에 나가야 됩니까? 대통령인데 이 기관 선택하고 저 기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환 기간이 중복 소환뿐만 아니라 기간 1차, 2차, 3차 소환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것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법조 출입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를 소환할 경우에 당사자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당사자의 사정이 있거나 무슨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일정을 조정해서 소환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시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개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권력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제 어떤 수사처가 적법한 곳인가, 또 어떤 절차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네.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명확한 어떤 얘기가 없으니까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 무슨 수사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이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이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상황을 조속히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될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무슨 기피하거나 수사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하면은 나가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이제 모범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수사기관들이 각자 조직 이기주의 내지는 조직 논리에 따라서 서로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에서 여기서 무슨 어디서 해라 저기서 하라는 무슨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법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서 권한 가진 기관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 수사기관이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에 가서 어떤 사실 규명할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법원에 당당히 나가서 그럼 다 밝힐 겁니다. 체포 적부심은 혹시 따로 진행 안 하죠?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면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공무원의 공무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업무 방해나 직무 방해로 고소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대통령께서 법적 절차 조치를 강조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그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법원에 가서 사실 규명할 수 있는 기회 주면 당당하게 밝힐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속영장 청구되면 영장 실질 심사에는 응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공조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기관이 다 모여 있는데 공조본에서 출석 다 하실 거예요?
공조본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공조본 자체가 법에 근거가 있는 임의적인 기구, 심하게 그냥 불법 기구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영장 회피 내지는 그 편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조본을 구성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공조본의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우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이 보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영장 청구하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제를 깔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 법을 우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수사를 누가 하든지 간에 어제의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이름으로. 공조본 검사가 아니 공수처 검사입니다. 공조본은 법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것은 명백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원칙에 따라서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일반 원칙인데 우회한다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때 또 대응을 우리가 발표를 할 겁니다. 입장을 낼 겁니다. 예. 그럼 경찰에서 나가시나요? 자꾸 뭐를 전제로 묻지 마세요. 지금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런 상태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상태 자체가 내란죄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은 제가 보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앞에 공소 사실을 적시하면서 국헌불란 목적이 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엄 모의를 했다는 내용 속에 대화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도자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국헌불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계엄 모의를 하는 목적은 무슨 국헌을 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나라가 지금 힘드니 어떻게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앞뒤가 모순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말한 비상 조치는 어떤 걸 의미했는지 들은 바 있으신가요? 거기서 비상 조치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대로는 안 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나 뭐 그런 것으로 지금 개혁을 하는데 그 비상 조치는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도 자료의 앞뒤가 모순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절차를 자꾸 문제 삼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글쎄요, 제가 아는 국민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국민들이? 제가 아는 국민들은 많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비율이 근데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건 알 수 없죠. 예. 청구가 공수처에 따라 발언을 법원에서 그런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거는 판단을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이 지켜졌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불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불복 수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시절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관이 아니십니까? 제가 보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아니, 대한민국 법률이죠. 그럼 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완벽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고 따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법에 없는 거는 결국 통하지 않겠다라는 걸 해석해볼까요?
법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일반 상식에 어떤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도 물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는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이 우리들이 약속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네. 헌재 심판은 응한다고 하시면서도 수사기로 못 간다고 하셨잖아요. 헌재는. 아니 수사기관을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수사 기록은 헌재로 갈 수 네.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8년 전에 방문된 탄핵 사건 보면 사본 같은 경우에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명백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8년 전에 그렇게 결정한 헌재의 판단도 법대로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십니다. 8년 전 결정을 제가 지금 여기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는 32조가 충실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응한다고 하셨는데 강민천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대로 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안 응하겠다. 그건 법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에요.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하는 기관에서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는 아까 영장 쇼핑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쇼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사기관을 지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진 기관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 기관을 제가 그래서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영장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우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 그리고 폭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포고령 1호에서 네.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잠깐만요. 포고령 1호는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이제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는 포고령이고 정치활동 금지 부분도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일 뿐이지 포고령 1호에 따른 실행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간 군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간 병력들이고 실제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더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을 투입할 수 없으니 어떤 평화적인 계엄이고 어떤 유혈 사태를 전혀 막아야 된다는 전혀 상정하지 않은 그런 계엄이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을 요청해서 외곽 경비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병력을 동원한 것이고 그 병력은 무슨 국회를 점령하거나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병력이 아니고 계엄에 따른 최소한의 질서 유지 그리고 그 병력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의 어떤 경비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총을 안 메고 대민 지원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탄이 지급이 안 됐었죠. 예. 근데 계엄군이 출동하면서 맨몸으로 대민 지원 하듯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총은 가져가되 실탄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무슨 물리적 충돌이 세게 일어나서 다치거나 체포되거나 무슨 다른 일이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돼서 바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끝난 상황입니다. 2차, 3차 개혁 고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됐다기에는 그 시간이 좀 많이 떴지 않습니까? 네? 바로 계엄 해제가 됐다기에는 의결된 뒤 시간이 많이 떴잖아요. 의결된 후로부터 해제 3시간 정도 소요됐나요? 근데 또 중간에 국무위원들 소집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군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근데 무슨 2차, 3차 계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군 철수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